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한때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날씨로 시작해 낮부터 점차 맑은 날씨 보실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새벽까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쾌청합니다.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도, 안동 13도, 포항도 17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6도,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보다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건데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 보이며 이제는 낮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제주 앞바다에서 포획 흔적이 없는 점박이 물범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물범이 죽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포항 앞바다에 점박이 물범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이 120cm, 둘레 68cm인 점박이 물범은 작사를 사용했거나 그물에 걸린 흔적이 없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배를 하늘로 향한 상태로 이렇게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이 됐고 금속 탐지기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도 특별히 탐지되거나 외형상으로 상처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제가 서 있는 곳 1m 뒤쪽인 해상에서 떠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환경부가 위험 등급을 상향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 국제기구가 멸종위기 레드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제주 가파도 하동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124cm의 점박이 물범 사체가 외상 없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물범 사체의 잇따른 발견은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해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해는 지난 50년간 표층 수온이 1.7도 상승해 전 세계 평균에 비해 3.2배 높게 상승했습니다. 해양 동물이 살던 서식지의 먹이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물범 주요 먹이인 한류성 어종 대부분이 동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40여 년 전 어획량이 만여 톤에서 급격히 줄어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인도 태평양에 서식하는 남방 삼갱이도 작년에 먹이를 찾아 제주 앞바다까지 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방 삼갱이 중에서 이제 부검했을 때 낚시하고 낚시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고기가 없으면 이제 어민이 쳐놓은 낚시라든가 구물에 걸린 어류를 섭외하다가 죽을 수 있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과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바닷물의 수온 상승이 해양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와 양식어류 폐사 예방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들어 우리나라 해역은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발생해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씩 높겠고 특히 동해의 수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저위도에서 유입되는 대만 한류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라니냐 종료에 따른 대기순환 변화로 인해 적도역으로부터 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릉군이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다음 달까지 펼칩니다. 특별법은 울릉도 독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와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했죠. 그 관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관할구역 변경 동의안을 내기 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고성만 오가다 끝이 났습니다. 주민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수성구 편입을 반대, 찬성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대립했습니다. 팽팽한 갈등은 설명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결론을 내놓고 하는 일방적인 요식행위라며 막아섰고 수성구, 달성군, 정찰을 해놓고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발표부터 해놓고 그래 거기다 좋은 것만 촬영하나?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발표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 설명입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드러나 보자며 맞섰습니다.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들어보자 이 말이야. 결국 1시간가량 고성만 오가다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지난 3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비슬산에 막혀 다른 달성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치 않은 데다 이미 수성구 생활권인 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생활 권역도 당연히 수성구고요. 또 행정 편의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성구로 편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산면이 경산에서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있고. 반대 측은 도농복합군으로 받았던 각종 지원과 혜택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나 개발은 기대일 뿐이라며 수성구 외곽으로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으로는 결국은 수성구에 있는 혐오시설들을 이리로 가져오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 골치 아픈 임야가 85%고 그린벨트가 78%인 이 땅을 왜 수성구에서 받습니까? 앞서 달성군과 수성구는 실태조사서를 대구시에 냈습니다. 달성군 실태조사서에 단체장과 기초의회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전체 달성 군민은 과반이 반대했지만 가창면 주민만 놓고 보면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계 변경의 경우 관할 지자체 중 한 곳만 신청해도 협의나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 수성구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 의견 차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대구시 의회에 관할구역 경계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지자체와 현장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 공무직원 47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종별로는 특수교육 실무사 32명, 조리원 447명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채용 예정 지역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와 전자우편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리원은 1차 필기시험은 폐지하고 서류 심사로 대체합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급식 종사자 20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했습니다. 권 총장은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북 도립대와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마무리는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안동대 총장에 임명된 권순태 총장. 4년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안동대는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안동대학교에 명운을 걸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글로컬 대학 사업은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계속 작업을 했고 경북 지역 국공립대학 간 통합 논의에서 금호공대는 빠졌지만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는 최근 통합 합의서까지 체결하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2월까지 두 대학의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동대학교는 이 인문학과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고 경북 도립대학은 경상북도의 공공 그 교육 부분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연구소들을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를 함께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과 더불어 권 총장은 임기 초기부터 안동대 의대 설립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경북이. 그 의사 정원을 늘린 일부를 이 공공 부분의 의과대학의 설립을 해야만이 이 지역의 의료 그런 그 취약성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간 취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2년 전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부끄럽고 많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2035년이 되면은 그 입학 정원이 수도권 정원과 맞먹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대학은 더 어렵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다음 총장님은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총장은 임기 중 안동대 광장을 조성하는 등 학생 친화형 캠퍼스를 만든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았고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빨리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차기 안동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인 정태주 교수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차기 안동대 총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경찰서는 갯돈을 떼먹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지난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은 60대 개주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시 간포읍에서 20여 년 동안 개를 운영하던 개주는 경찰 조사에서 갯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7명이 21억 9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숙박시설 할인권을 어제부터 발급했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12곳의 숙박시설은 숙박 상품이 7만 원을 넘을 경우 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며 숙박권을 발급받은 뒤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숙박 예약을 해야 합니다. 숙박권 사용 시기는 7월 14일까지로 온라인 여행사 19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역 대학이 선정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 울진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포항공대와 동국대 YG 캠퍼스에 행정, 재정적 지원과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3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참신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동국대 YG 캠퍼스와 위덕대 등 12팀이 참가해 청년 취업과 보문단지 관광 문제점, 관광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안된 안건을 관련 부서의 가능성을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준공한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 가공센터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개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행사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며 성형 가공센터 소개와 장비동 견학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에는 경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시끌벅적 신라 동물 친구들을 다음 달부터 개최합니다. 신라 문화유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역할 등을 체험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1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2차례씩 전시 해설도 제공합니다. 이번 어린이 대상 관람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올해 연근해 어장 54곳 23만 헥타르에서 폐어구 3,600톤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업인 참여형으로 수거 작업을 하고 폐어구에 갇혀 어류가 죽는 이른바 유령 어업 피해에 대한 교육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해서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기간에 맞춰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방침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린 날씨로 시작해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 새벽까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질 쾌청합니다.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7도, 안동은 13도, 포항도 17도로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6도, 포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는 건데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 보이며 이제는 낮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고령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고령 2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4도, 김천 1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7도, 김천도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3도, 영주 1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6도, 영주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모레는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